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해기사 시험 문제 풀어보니 꽤나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선박 쪽으로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계통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시험의 문턱이 꽤 높습니다. 어차피 준비하시는 시험 열심히 하셔서 모두들 다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반복해서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쉽게 빠르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공부할 때 책을 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해기사 시험 소형 선박 조종사 2019년 제1회차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해 1번 자기 컴퍼스에서 SW의 나침 방위는 SW는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 S 또 동쪽 서쪽 EW 이렇게 돼 있죠. S하고 W는 남쪽과 서쪽의 중간으로 180도 플러스 45도 하면 225도. 아가 정답입니다. 2번 선박과 연안기지국 간의 항해 관련 데이터 통신을 위한 장치는 정답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3번 자기 컴퍼스와 비교하여 자이로 컴퍼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컴퍼스와 비교해서 자이로 컴퍼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자차가 없다거나 지붕력이 강하다거나 진북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모두 맞는데 방위를 전기신호로 바꾸기 어려워 다른 기기와 간섭이 적다. 요건 틀렸습니다. 자이로 컴퍼스는 방위를 간단히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리피더 컴퍼스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5번 자이로 컴퍼스의 위도 오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도가 높을수록 오차는 감소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위도 오차는 위도가 높을수록 위도 오차가 증가합니다. 5번 전자식 선속계가 표시하는 속력은 전자식 선속계가 표시하는 속력은 대수 속력입니다. 6번 풍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향이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을 말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합니다. 이게 틀렸죠? 7번 레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마크 비콘이라고도 한다. 틀렸습니다. 레이마크 비콘은 다른 겁니다. 8번 한 나라 또는 한 지방에서 특정한 자오선을 표준 자오선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한 평시는 정답은 지방표준시입니다. 지방표준시. 9번 레이더의 전파가 자선과 물표 사이를 2회 이상 왕복하여 하나의 물표가 화면상에 여러 개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답은 다중반사에 의한 거짓상입니다. 다중반사에 의한 거짓상. 10번 다음 중 레이더의 해면 반사 억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자선 주위의 반사파 수신 감도를 떨어뜨린다. 옳고요. 과하게 사용하면 작은 물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옳고요. 자선 주위의 해면 반사에 의한 방해 현상이 나타나면 사용한다. 모두 옳은데
전체 화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전체 화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레이더의 해면 반사 억제기. 해면 반사 억제기는 자선 주위의 근거리에 대한 반사파의 수신 감도를 떨어뜨리도록 해서 방해 현상을 줄이므로 전체 화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11번 위도 45도에서 지리 위도 2분에 대한 좌우선의 길이와 같은 것은 지리 위도 2분이면 좌우선의 길이와 같은 것은 2헬입니다. 2헬이 지리 위도 1분은 1마일이고 위도 1분이 1마일이기 때문에 2분은 2헬입니다. 2헬이 12번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정선이 곡선으로 표시된다. 점장도에서는 항정선이 직선으로 표시됩니다. 13번 높이가 거의 일정하여 해도상의 등질에 등고를 표시하지 않는 항로 표지는 높이가 거의 일정해서 해도상의 해도상의 등질에 등고를 표시하지 않는 항로 표지는 등부표입니다. 등부표는 수면 가까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다 높이가 거의 일정하죠. 14번 해도상에 표시된 수심의 측정 기준은 해도상에 표시된 수심의 측정 기준은 기본 수준면입니다. 기본 수준면. 15번 다음 중 해도에 표시되는 높이나 수심의 기준면이 다른 것은 산의 높이, 등대 높이, 섬의 높이는 다 같은데 간추람의 높이는 수심의 기준면이 다릅니다. 간추람의 높이, 해도에 표시되는 높이나 수심의 기준면이 다른 것은 간추람의 높이입니다. 간추람의 높이. 16번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구, 만의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한 분호등은 정답은 지향등입니다. 지향등. 설명을 보면 지향등은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나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한 분호등으로서 녹색, 적색, 백색의 세 가지 등질이 있으며 백색광이 안전구역이다. 보기에 나온 도등의 경우는 도등 항해자가 동일한 각도에 있는 등화를 보고 항로를 유지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동일 수직선상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등화를 설치한 시설이다. 17번 모르는 지역을 항해하는 항해자에게 그 지역에 대한 예비 지식을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해도와 함께 사용되는 수로 서지는 정답은 항로지입니다. 항로지. 18번 다음 중 수로 도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로 도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로 도서지는 매년 발행되므로 따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거리표에는 항구와 항구 사이 거리를 킬로미터 표시한다. 이건 다 틀렸죠. 킬로미터가 아니고 이거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 즉 해리로 표시합니다. 국제 신호서에는 해도상에 여러 가지 특수 기호와 약어가 수록되어 있다. 맞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요거는 국제 신호서가 아니고 해도 도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수로 도서지 목록은 해도 및
수로서지의 목록으로 색인도와 함께 번호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19번 고립장애 표지의 등질은 F1 괄호열 괄호 2입니다. 고립장애 표지의 등질은 F1 괄호 2. 괄호 2는 F1 괄호 2는 괄호 2 백색의 섬광등이 2번 반짝인다는 의미입니다. 20번 장애물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를 4개의 상한으로 나누고 그들 상한에 각각 북동남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각각의 상한에 설치된 항로 표지는 정답은 방위 표지입니다. 방위 표지. 21번 항해 중 안개가 끼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본선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수단과 방법을 다해 소리를 내어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에게 알린다. 이 정답입니다. 22번 수증기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공기를 냉각시킬 때에 포화에 이르는 온도, 즉 현재의 수증기압을 포화 수증기압으로 하는 온도는 정답은 이슬점 온도입니다. 이슬점 온도. 23번 지상해석도상 해상경보의 기호와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FOG 포그 안개경보 맞고요. GW 강풍경보 맞고요. TW 태풍경보 맞고요. SW는 폭풍경보입니다. 폭풍경보. SW는 폭풍경보. 24번 정박성 근처를 항행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간에는 정박등이 켜져 있는 정박선 선수 쪽으로 정박선 근처 항행할 때 그 선수 쪽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선수 무조건 선미 쪽으로 가야 됩니다. 25번 선박의 위치를 구하는 위치선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은 선박의 위치를 구하는 위치선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은 중시선에 의한 위치선입니다. 중시선에 의한 위치선. 다음 운용 1번 선수에서 선미에 이르는 건현갑판의 현 측선이 휘어진 것은 옆에서 볼 때 그 갑판의 측선이 동그랗게 휘어져 있죠. 이게 현호입니다. 현호. 정답이 현호이고 해설에는 현호. 건현갑판의 양측선이 휘어진 것을 말하며 예비 부력과 능파성을 향상시키고 선체를 미관상 좋게 한다. 여기 정답입니다. 2번 와이어로프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리를 옮길 때 나무판 위에서 굴리면 안 된다. 나무판에서 굴리거나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보와 갑판 또는 내접판 사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 보를 지지함으로써 갑판 위의 하중을 분담하는 부재로 보의 보강, 선체의 횡강제 및 진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기둥입니다. 기둥. 4번 상갑판 아래의 공간을 선저에서 상갑판까지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나누는 부재는 정답은 격벽입니다. 격벽. 5번 선체에 고정적으로 부속된 모든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최전단으로부터 선미의 최후단까지 수평거리는 이게 전장입니다. 이건 전장.
6번 그림에서 기역은 맨 배의 맨 아래부터 물이 잠긴까지, 이건 흘수입니다. 흘수. 7번 단저구조 선박의 그림에서 3은 맨 아랫부분이죠. 여기 평판 용골입니다. 평판 용골. 8번 물이 스며들지 않아 수온이 낮은 물속에서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2분 이내에 혼자서 착용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방수복입니다. 방수복. 9번 불을 붙여 물에 던지면 해면 위에서 연기를 내는 것으로 잔잔한 해면에서 3분 이상의 시간 동안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의 연기를 분출하는 것은 정답은 나. 발연부 신호. 발연부 신호. 해설을 볼까요? 신호홍염은 손잡이에 불을 붙이면 붉은색 불꽃을 내며 자체 점화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분 이상의 연속 시간과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신호홍염은 손잡이를 잡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다음 발연부 신호는 주간용 신호로서 불을 붙여 물에 던지면 해면 위에서 연기를 냅니다. 3분 이상 잘 보이는 색깔의 연기를 분출해야 합니다. 자기 점화 등은 야간에 구명 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입니다. 구명 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백색의 빛이 점등돼서 최소 2시간 이상 점등되거나 섬광을 냅니다. 10번 전기화재의 소화에 적합하고 분사가스가 매우 낮은 온도이므로 사람을 향해서 분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분사하며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11번 조난경보 신호를 보내기 위한 VHF 무선 전화의 채널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조난경보 신호를 보내기 위한 VHF 무선전화 채널 설정 방법. 정답은 무선전화의 채널은 특별히 맞출 필요가 없다. 해설을 보면 비상 조난 경보 신호를 보내기 위한 VHF 무선 전화와 DSC, 그러니까 디지털 선택 호출 모두 채널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선 전화는 채널 16, DSC는 채널 17번으로 자동으로 발신된다. 12번 수신된 조난신호의 내용 중에서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부호에서 앞의 세 자리가 441이라고 표시된 조난 선박 국적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440, 441 두 가지입니다. 13번 수신된 조난신호의 내용 중에서 시각이 05시 30분 UTC라고 표시되었다면 조난이 발생한 때의 우리나라 시각은, 여기서 UTC는 협정세계시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그 과학적 시간의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135도 동쪽으로 135도쯤 되나요? 그리고 그 9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9시간이 더 빠르니까 05시 30분보다 9시간이 더 빠르다 하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14시 30분입니다. 정답은 14시 30분. 14번 선박에서 잠수부가 물속에서 프로펠러를 수리하고 있을 때 개양하는 기는, 정답은 A기입니다. A기는 잠수부를 내리고 있다. B기는 위험물 하역 중 또는 운송 중이다. G기는 도선사가 필요하다. L기는 귀선 즉시 정선하라. 이런 표시입니다. 15번
다음 중 닻이 끌릴 때 끌릴 가능성이 가장 작은 경우는 요거는 파주력이 클 때입니다. 파주력이 클 때 닻에 끌릴 가능성이 가장 작습니다. 16번 탑판에서 생기는 항력의 작용 방향은 선수 미선 방향입니다. 탑판에서 생기는 항력의 작용 방향은 선수 미선 방향입니다. 17번 선박이 정해진 침로를 따라 직진하는 성질은 요거는 침로 안정성입니다. 침로 안정성. 18번 좁은 수로를 항행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항 시기는 계류 때나 조류가 약한 때를 택하고 만곡이 급한 수로는 순조시 통항한다. 요건 틀렸습니다. 순조시 통항을 피해야 되고 그 조류가 약할 때 통과해야 됩니다. 19번 우선회 가변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1개가 장착된 선박이 타가 중앙이고 정지 상태에서 기관을 후진 상태로 작동시키면 일어나는 현상은 요건 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 배출류가 선미를 우현으로 밀기 때문에 선수는 좌현으로 회두한다. 그러니까 우선회 가변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1개가 장착된 선박이 타가 중앙이고 정지 상태에서 기관을 후진 상태로 작동시키면 일어나는 현상은 배출류가 선미를 우현으로 밀기 때문에 선수는 좌현으로 회두한다. 20번 선체 회두가 90도 된 곳까지 원침로에서 직각으로 잰 거리는 정답은 선회횡거입니다. 선체 회두가 90도 된 곳까지 원침로에서 직각으로 잰 거리는 선회횡거. 21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선체의 뚱뚱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이거는 선체의 뚱뚱한 정도는 방형계수입니다. 방형계수는 선체의 뚱뚱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이 값이 큰 비대형의 선박은 이 값이 작은 홀쭉한 선박보다 선회권이 좋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뚱뚱한 선박은 방형계수, 요 CB라고도 하는데요. 방형계수가 이 큰 뚱뚱한 선박은 이 계수가 작은 날씬한 선박에 비해서 선회권이 좋다,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2번 황천 항해 방법 중 풍랑을 선미 쿼터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방법은 정답은 스커딩입니다. 해설을 보면 히브2는 거주라 부르며 거주라고 부르며 풍랑을 선수에서 좌우현 25에서 35도 방향으로 받아 조타가 가능한 최소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방법이다. 이게 히브2입니다. 거주라고도 하는 순주라고 하는 스커딩은 풍랑을 선미 쿼터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방법으로 레이싱이 없는 한 최고 속력으로 항주할 수 있습니다. 23번 황천 속에서 기관이 정지하게 되면 선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세가 되는가? 황천 속에서 기관이 정지하게 되면 배는 황천 방향 파랑의 진행 방향으로 직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 선수 미선이 파랑의 진행 방향과 직각이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랑의 진행 방향과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기관이 정지하면 그래서 배가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24번 선박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선의 항해 당직자를 파악하는 당직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5번 흡연으로 인한 선박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옳지 않은 것은 담뱃불을 끌 때는 선회해 버린다. 이거는 틀렸죠. 다음 법규 1번 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기에서 레이더만으로 자신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충돌 위험이 있는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한된 시기에서 레이더만으로 자신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충돌 위험이 있는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한다, 기관 사용의 준비다, 무중 신호의 취명이다. 모두 옳은 경우인데 침로 변경만으로 피항 동작을 할 경우에는 좌연 변침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우연 변침입니다. 2번 해사안전법상 항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항로에서 금지된 행위, 선박의 방치, 침로 어구의 설치, 침로 변경, 항로 따라 항해. 선박을 방치한다거나 어구를 설치하는 것은 항로에서는 안 되겠죠. 이게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선박의 방치, 어구의 설치. 3번 해사안전법상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 적극적인 동작, 적절한 운영술에 의해서 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그 침로의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리고 크게 적극적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4번 해사안전법상 항로를 지정하는 목적은 해양사고의 방지입니다. 15번 해사안전법상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 다른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선박교통관제센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이 정답입니다. 6번 해사안전법상 두 동력선 간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나간다. 옳지 않습니다.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우현 쪽으로 변침합니다. 7번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직접이 아니고 그 선장이나 그 선박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8번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안전을 위해 고속여객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속력의 제한입니다. 속력의 제한. 9번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옳은 것, 항행장애물을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항행장애물을 표시한다거나 항행장애물을 제거한다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거나 요 세 가지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10번 해사안전법상 마스트 등은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뒤쪽 몇 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을 말하는가. 마스트 등은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뒤쪽 몇 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 말하는가. 이 정답은 22.5도입니다. 22.5도.
마스트 등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을 말한다. 11번 해사안전법상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은 예선등입니다.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은 예선등. 12번 해사안전법상 충분히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침로 변경입니다. 침로 변경. 충분히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로 변경. 13번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야간에 표시하여야 할 등화로 옳지 않은 것은 항행 중인 동력선이 야간에 표시하여야 할 등화로 옳지 않은 것은 선폭등입니다. 선폭등. 항행 중인 동력선이 야간에 현등, 선미등, 마스트 등 다 표시하는데 선폭등은 아닙니다. 선폭등. 항행 중인 동력선이 야간에 기본적으로 표시할 등화는 마스트 등, 현등, 선미등. 14번 해사안전법상 거대선이란 그 200m 이상의 선박을 말합니다. 200m 이상의 선박. 15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심이 얕은 구역을 항행할 경우 안전한 속력,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밀집하여 있을 경우 안전한 속력, 해무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안전한 속력, 해양 사고로 인한 항행 장애물이 근접했을 경우 안전한 속력. 요 네 가지가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5번,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동력선이 무역항의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옳은 것은 방파제에서는 무조건 나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수로를 보존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5km 이상의 수면에서는 폐기물을 버릴 수 없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10km고요. 뭐 제한적이지만 10km입니다. 10km. 흩어지기 쉬운 석탄, 돌, 벽돌 등을 하역할 경우엔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요건 옳습니다. 정답입니다. 17번의 나. 18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로 기적이나 사이렌으로 장음 5회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울려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음 5회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장음 5회, 장음은 4에서 6초입니다. 그 장음을 5회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울려야 됩니다. 19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총 톤수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개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톤입니다. 20톤 이상은 신고해야 됩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개선하려고 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는 지정된 항로가 없다. 항로가 있죠. 대형 선박의만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된다. 대형 선박만은 아니죠.
위험물 운반선은 항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라야죠. 정답은 A.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당연합니다. 정답이죠.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 정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은 나.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정박이 허용되지 않죠.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선박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범선은 지그재그로 항행 틀렸고요. 범선은 돈을 크게 펼치고 작게 펼치면서 되도록 예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죠.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운송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요게 정답입니다.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피예인선의 기름기록부 보관장소는 요거는 선박 소유자의 사무실입니다.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 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몇 년인가? 3년입니다. 3년.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 오염 방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이건 아니죠. 조치를 취해야죠. 기름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와 선장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방제 조치 취할 필요가 없다. 취해야죠. 다음 기관 1번 디젤 기관의 재킷 냉각 청소의 온도는 어디의 온도를 기준으로 조절하는가? 디젤 기관의 냉각수 온도는 정답은 나. 기관의 출구 온도를 기준으로 조절합니다. 출구 온도. 2번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이거는 출력 증가입니다. 과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출력 증가. 3번 소형 디젤 기관에서 피스톤과 연접봉을 연결시키는 부품은 연접봉은 커넥팅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톤과 연접봉을 연결시키는 부품은 피스톤 핀입니다. 피스톤 핀. 4번 내연기관의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밀일 유지를 위해 절구틈이 커야 된다. 작아야죠. 너무 크면 안 되죠. 5번 디젤 기관의 냉각 청수 계통에서 팽창 탱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냉각 계통 내에 공기를 분리하거나 냉각 계통 내 부족한 냉각수를 보충한다거나 냉각수가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냉각수의 온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건 아니죠. 냉각수 온도 자동 조절하는 기구는 서머스타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6번 소형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에 혼입될 우려가 가장 적은 것은 윤활유 냉각기에서 누설된 수분, 연소 불량으로 발생하는 카본, 기계 운동 부분에서 마모된 금속 가루, 윤활유에 혼입될 우려가 다들 있죠. 그런데 연료유에 혼입된 수분은 윤활유에 혼입될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10번 소형기관에서 흡배기 밸브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기 밸브는 스프링의 힘으로 닫힌다.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모두 스프링의 힘으로 닫힙니다. 8번 디젤 기관의 실린더 헤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 아닌 것은 정답은 4. 윤활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메인 베어링의 손상. 실린더 헤드에는 메인 베어링 없습니다. 9번 소형 내연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가 너무 많이 마멸되었을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연소가스가 샌다, 출력이 낮아진다,
연료유의 소모량이 많아진다. 다 맞죠? 냉각수의 누설이 많아진다. 이건 실린더 라이너하고 냉각수하고 관계없습니다. 10번 운전 중인 소형기관에서 윤활계통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운전 중인 소형기관의 윤활계통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윤활유의 기관 출고 온도입니다. 윤활유의 기관 출고 온도는 소형기관의 윤활계통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11번 소형기관의 시동 직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형기관 시동 직후입니다. 피스톤 링의 절구틈이 적절한지 여부. 피스톤 링의 절구틈은 기관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측정할 수 없죠. 점검할 수 없죠. 12번 소형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배기색이나 배기색, 배출가스색이나 이상음의 발생 여부, 냉각수 계통의 누수 여부는 운전 중 점검해야 할 사항인데 칠소산화물의 배출량 이거는 운전 중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13번 나선형 프로펠러가 이례전할 때 날개 위의 어떤 점이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요거는 피치입니다. 피치. 14번 선미에서 프로펠러 부근에 아연판을 붙이는 주된 이유는 아연판은 무조건 부식 방지입니다. 부식 방지. 그러니까 선체 부식 방지. 15번 납축전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극판, 격리판, 전해액 다 구성 요소인데 충전판은 아닙니다. 충전판은 아니에요. 16번 양묘기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건조기는 구성 부품이 아니겠죠. 17번 유압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동류의 온도가 낮아지면 점도도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면 점도는 올라가겠죠. 18번 원심 펌프의 송출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송출 밸브로 조절한다. 19번 전동기로 구동되는 원심 펌프에서 과부하 운전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입관의 공기가 차 있다. 이거는 원심 펌프에서 과부하 운전의 원인은 아닙니다. 흡입관의 공기가 차 있다. 20번 변압기의 명판에 기재된 전력은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 21번 항행 중 디젤 주기관의 배기온도가 너무 높을 때 적절한 조치로 옳은 것은 운전속도를 더 낮춘다. 정답입니다. 22번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저항은 오hm, 전류는 암페어, 전압은 볼트, 전력은 와트. 그렇습니다. 23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량을 계측하는 공구는 내경 마이크로메타입니다. 24번 가솔린 기관의 연료는 휘발유지요. 25번 중유와 경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유는 중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경유가 중유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상으로 소형 선박조종사 해기사 2019년 제1회차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